제가 이번에 그 MF 케어라는 독서 나눔에서 그 가짜 노동이라는 책을 읽고 우리가 나눔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진짜 노동을 하고 있는지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되게 많아지면 불안하고 초조해 합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40년 자영업을 하고 화장품 영업을 2년 하고 코칭으로 넘어오는 영역에서 시간이 한 5, 6개월 정도는 조금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코칭으로 넘어오는 이 영역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다가 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거를 겪어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때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무능력한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뭐래도 채우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들을 보면은 농경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현대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저도 한때는 미용을 하면서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하고 심지어는 밤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지면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항상 사람을 공경하고 어른을 특히나 이제 공경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직장 내에 곳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공무원 세계도 그렇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렇고 조그마한 행사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 보면은 윗전에서 사람이 나올 때는 어때요? 아래 사람들이 의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네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전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못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짜 노동이거든요. 근데 사회 곳곳에 배겨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 고대 그리스 문화를 보면은 그때도 노예들만 일을 했고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양반 쌍놈 시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귀족들은 책이나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본질을 채우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윗사람 눈치를 보고 시간을 때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현대판 노예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아니면 지금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번 계기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보면은 많은 그 과도기를 거치면서 넘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외환 위기 시대도 어때요?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임금 문제, 복지 문제, 그런 권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투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되려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만 더 급급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아부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티프레질이라는 그 책에서 대학생들이 정말 자기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동아리 활동이니 무슨 활동이니 하면서 그 이력서를 화려하게 쓰기 위해서 그 불안한 미래에 목적도 없이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장을 들어가면 뭘 하나요? 이렇게 목적이 없이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조차도 그런데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 하면 화려한 이력서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더불어 현대인들은요, 휴식을 못 합니다. 이렇게 그 조직적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가 보니까 내가 시간이 남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핸드폰이 나오다가 보니까 아예 손 안에 쥐고 놓지를 않는 거죠. 뭔가라도 해야 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긴 거를 보면은 지루하고 힘드니까 간단한 쇼츠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본다고 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쇼츠를 본다면은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선 쇼츠를 본다는 얘기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뭘 얻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쇼츠를 보면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이런 시간을 3년 후, 5년 후가 됐을 때 계속 보낸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정말 손바닥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쇼츠 보는 시간을 정말 아깝게 생각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런다면은 나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사는 삶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허무하죠. 인간이 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기능적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리다가 보니까 인간의 정체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지를 못해요. 그냥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쓰나미가 오는 거죠.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오면은 그게 쓰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노동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동 환경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선 웬만한 일들은 다 기계가 대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을 정규직을 뽑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직, 일용직을 되게 많이 뽑거든요. 지금 이게 한 6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고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삶이 허무하고 무능력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러면서 내가 번아웃이 왔다면은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라겠어요. 내가 지금 직장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지금 현재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되려 지금 이렇게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내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나를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자기의 가치관을 재정립을 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그 중에 내가 가장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찾아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맥스를 치고, 또 그 다음에는 자원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덜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목적과 동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안 들이고, 그리고 시간을 적게 쓰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간의 공간을 만들면서 자원을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2시간만 일을 하고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제가 이 대목에서는 콜드콜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전화 영업을 하는 것이 콜드콜이 아닙니다. 이거를 인문학적으로도 보셔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콜드콜 하나를 함으로 해서 모든 거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이 도구이기도 해요. 우선 이거 하나로 정말 2시간만 일을 하고도 월천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제가 원하는 그런 자원 탐구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가지고 다 얻을 수 있으려면요, 내가 전인이 돼야 되거든요. 전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 배짱, 용기, 깡, 이런 것들을 다 얻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콜드콜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심리를 얻을 수 있고, 또 클로징을 하면서 배짱이 생기고, 그러면서 깡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많은 데서는 절대로 나를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드콜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맥스를 쳤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들 같은 그런 멘토가 있었습니다. 멘토가 늘 사려 깊게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정말 시간을 단축시켜 준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려 깊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매번 콜드콜 하는데, 저 여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걸 갖고 저렇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콜드콜 하나만을 제가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사리를 하면서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거할 건 제거하고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삼사리에서 제거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틀리는 선택을 하고 가진 것을 잃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만 익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본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